유연체 정치 시선 유연하게 삐딱하게. 저는 오늘 당을 떠납니다. 총선 승리와 정권 교체를 위해서 다시 시작하려는 것입니다. 김한길 새정치민주연합 전 대표가 어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했습니다. 탈당의 변을 통해서 문재인 대표와 패권주의를 비판했습니다. 오만과 독선과 증오와 기교로 버티는 그런 정치 말고 패권에 굴정하지 않으면 척결 대상으로 찍히는 그런 정치 말고 계파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물불 가리지 않는 그런 정치 말고. 네, 안철수도 탈당하고 김한길도 탈당. 새정치민주연합의 창업공신 두 명이 당을 떠났습니다. 야권의 미래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종훈 평론가를 연결해서 분석해 보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어제 김한길 의원 탈당 기자회견을 했는데 네. 저는 참 소설가답게 정치적인 레토릭이 아주 현란하다. 그리고 어떤 부분은 상당히 이렇게 가슴에 쏙쏙 와닿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 네. 탈당의 변을? 말고 네. 굉장히 좀 인상적이죠. 네. 그러니까 역시 이제 소설가답게 명문장이었다라고 일단 이제 그 내용 자체는 그렇게 평가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핵심 내용은 뭐 친노 패권 정치에 대해서 이제 더 이상 용납할 수가 없고 이대로 가면 총선 대선 패배가 뻔하기 때문에 탈당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신당에 합류한다 만다 이런 얘기는 명확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러면서 동시에 본인의 탈당이 그 남아있는 나머지 의원들에게 희망을 주는 그런 메시지였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나 따라서 함께 탈당합시다. 이런 또 권유까지 포함이 된 그런 그 내용이었습니다. 네, 뭐 어디로 간다 이거는 명확하게 얘기는 하지 않았습니다만은 이 회견하기 전에 또 안철수 의원을 만난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결국은 뭐 두 사람이 다시 손을 잡을까요? 예, 뭐 사실은 이번 탈당 그 사태 자체가 김한길, 안철수 뭐 공동 탈당 뭐 이렇게 규정해도 될 정도로 이 두 분이 좀 상당한 교감하에 지금 진행이 좀 돼 왔다라고 한 점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네. 사실 안철수 전 대표를 현재 더불어민주당으로 불러들인 게 김한길 전 대표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점도 있고 또 두 분의 어떤 정치적인 이념 뭐 이런 것도 상당히 비슷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함께 길을 같이 가지 않을까 이렇게 여겨지고요. 김한길 전 대표의 탈당을 그냥 예사롭게 보기 좀 힘든 이유는 이른바 당내 김한길계가 있지 않습니까? 네. 최대 15명 정도로 추정이 되는 그 가운데 이제 최재천 전 정책위 의장 같은 경우는 이미 탈당을 한 상태인데요. 그래서 이게 이제 대규모 탈당으로 이어져서 거의 이제는 탈당 사태를 넘어서 분당으로 넘어가는 그런 어떤 분기점이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기자간담회에서 탈당을 결심한 의원만으로도 이미 교섭단체를 넘어섰다 이렇게 김한길 의원이 얘기했다는데 이게 네. 헛구만은 아닌 모양이죠? 예, 그냥 일반 의원이 이야기하는 거하고 좀 무게감이 다르지 않습니까? 네. 김한길 전 대표가 이 정도로 이야기할 정도면 이미 김한길 전 대표에게 탈당 의사를 피력한 사람들이 명시적으로 그것도 이 정도는 적어도 된다. 이렇게 우리가 짐작을 해도 되겠습니다. 네. 자, 김한길 의원이 이 탈당 회견에서 패권주의의 틀에 갇혀 뻔히 패할 줄 알면서도 더 이상 기다릴 수는 없다. 이 얘기를 했는데 그럼 이미 대세를 읽고 대세의 흐름 속으로 간 것으로 보일 수도 있겠는데 연말연시 각종 여론조사 흐름으로 봐도 안철수 신당의 기세가 만만치 않아 보이는데요. 어떻게 네. 그 흐름을 읽고 계십니까? 예, 여론조사 결과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긴 한데요. 네. 몇몇 여론조사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여론조사, 특히 주요 일간지들 여론조사에서는 보수지든 진보지든 따지지 않고 간단하게 얘기해서 문화일보도 그렇고 경향신문도 그렇고 지금 안철수 신당이 문재인 대표의 더불어민주당, 더민주보다 좀 앞서는 것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네. 이게 어느 한쪽
그 성향의 일간지에서만 이런 식으로 나왔다 그러면 우리가 약간 편향성을 우려해 볼 수 있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진보지도 그렇고 보수지도 그렇고 다 비슷한 결과가 나왔다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이전 그 조사에서는 안철수 신당이 그 더민주를 상당히 위협하는 정도였지만 압도하는 것으로 이렇게 능가하는 것으로 나오진 않았단 말이죠. 네. 근데 추세적으로 이제 그것이 나오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호남 말고 특히 수도권에서 그 더민주를 앞서는 그런 그 여론조사 결과가 여럿 나왔다는 겁니다. 네. 이게 이제 의미하는 바가 크다는 거죠. 그러니까 호남을 떠나서 넘어서 이제 수도권으로까지 안철수 바람이 불고 있다. 이제 이런 거고요. 김한길 전 대표도 아마 이 정도로까지는 예상을 못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아마 5 내지 10% 정도. 그러니까 안철수 신당 지지율이 그 정도에서 멈출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기대 이상으로 이제 빠르게 이렇게 성장을 좀 하다 보니까 김한길 전 대표도 결단을 조금 앞당겼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안철수 의원이 이 동교동으로 이호 여사를 찾아 방문했는데 어제 문재인 대표를 만날 때보다 뭐 시선이 더 따뜻했다 뭐 이런 분석도 나오는데 곧 네. 동교동계 집단 탈당이 예상이 되고요. 이 동교동계 탈당 이건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 그러니까 김대중 전 대통령이 사실은 노무현 전 대통령을 그 발탁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선택을 해서 사실은 이제 대통령으로 이제 밀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봐도 과언이 아닌데요. 그 반면에 이제 지금 동교동계 그리고 이호 여사의 그 짧은 그 문재인 대표 접견에서 이렇게 상징적으로 나타나듯이 이미 그 DJ계 구 동교동계는 문재인 대표는 아니다라는 지금 판단을 내리고 탈당을 좀 준비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이제 그런 이제 의미가 있다. 그래서 이거를 직접 연결짓기는 어렵겠으나 DJ도 그 문재인은 버렸다. 이렇게 사실은 좀 확대 해석을 굳이 하자면 그렇게 볼 수 있는 측면도 없잖아 있다는 겁니다. 네. 그 대신에 사실은 그 또 다른 경상도 남자 안철수를 지금 택한 거나 다름이 없거든요. 네. 이호 여사가 문재인 대표하고는 8분, 안철수 의원하고는 25분입니다. 네. 게다가 20분 동안 독대를 했단 말이죠. 이거는 정치적 의미가 굉장히 남다르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권위를 부여하는 것이 문재인 대표보다는 안철수 의원 쪽으로 지금 그 권위 부여가 넘어갔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여론조사의 추세라든가 또 호남의 분리라는 이런 상황. 지금 가장 위기 국면은 역시 문재인 대표라고 보여지는데, 자, 어떤 돌파구가 필요합니까? 조기 선대위 얘기도 나옵니다만은. 예, 그 카드도 이미 조금 때려진 감이 없잖아 있고요. 네. 지금 선대위원장 영입에도 지금 난항을 겪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호남 출신 한 분, 또 영남 출신 한 분, 특히 김부겸 이제 전 의원을 이제 공동 선대위원장으로 이제 영입을 하려고 그러는데 이게 지금 본인들이 다 고사를 해서 지금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런 카드가 사실은 그 안철수 의원 탈당 전에 나왔어야 되는 거죠. 뭐 비대위든 그 선대위든. 그런데 이미 이제 때늦은 감이 없잖아 있고요. 지금 상황에서는 문재인 대표가 대표직을 내려놓는 거 말고는 추가 탈당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사실은 그 사퇴 카드조차도 약간 그 좀 퇴색한 감이 없잖아 있는 그런 그 상황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하나의 카드가 인재 영입이라고 보여지는데 인재 영입 1호, 2호 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에 이어서 김병관 웹진 회장. 자, 이런 인재 영입의 수위라든가 성격이 지금 분위기를 어느 정도 바꾸고 있습니까? 글쎄요. 그러니까 그 골수 지지 세력 사이에서는 뭐 환호성이 지금 터져 나오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문제는 이제 그쪽이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은 이제 그 문재인 대표 내지는 친노계가 조금 우양우를 해서 그 표의 확장성을 노려야 되는 이제 그런 그 상황인데 안철수 신당이 뜨면서 그쪽은 완전히 지금 포기하는 국면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요. 네. 그래서 뭐 작더라도 단단하게 얘기를 하면서 지금 더욱더 본인들 그 친노계의 색깔에 맞는 인물들을 영입을 하고 있는 거고 그 표창원 전 교수 같은 경우에는 결국 대선 불복을 상징하는 인물 아닙니까? 네. 그런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 김병관 의장 같은 경우에는 뭐 청년 세대 IT 전문가 뭐 이런 의미로 이제 영입을 했다 그러는데 사실은 그 웹젠이라는 회사 자체가 그 게임 업계 내에서는 그 지난해 사실은 굉장한 실적을 올리고도 비정규직만 주로 채용을 해서 약간 빈축을 사고 있는 그런 기업이거든요. 네. 그런 점까지 과연 면밀히 검토를 해서 영입을 했는가? 그런 점은 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이게 자칫 잘못하다가는 인재 영입으로 역풍을 맞을 수도 있는 상황으로 갈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안철수 신당 역시 인재 영입이 관건 아닙니까? 지금 탈당하는 분들의 면모를 보면 뭐 도로민주당이다 이런 뭐 비판을 받을 만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 탈당하는 의원들도 탈당을 고려 중인 의원들도 많이 주저를 하는 것이요. 내가 나갔을 때 과연 안철수 신당에서 받아줄까? 이걸 이제 고민을 좀 하는 거죠. 네. 안철수 신당은 또 반대로 과연 저 사람들을 받는 게 이 안철수 신당의 앞날에 도움이 되는가? 이걸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건데요. 이미 이제 함께 하기로 한 의원들 제외하고 많더라도 원내 교섭단체 구성할 정도, 그러니까 20명 정도까지만 받고 그 이상 받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거보다는 오히려 광범위한 인재 영입, 특히 중도 내지는 보수 진영까지 좀 폭을 넓혀서 인재 영입을 하는 쪽으로 더 노력을 기울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뭐 윤여준 전 장관, 이상돈 교수, 김성식 전 의원 이런 분들을 만났다 하고요. 또 정운찬 전 총리를 대표직 신당의 대표로 앉히려는 노력이 있다고 하는데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예, 그러니까 그거는 만약에 성사가 된다 한다면 그 정책적인 의미, 또 이념적인 지향에서의 연관성하고요. 그리고 이제 충청권을 노린다 이런 이제 의미가 있겠습니다. 네. 우선 정운찬 전 총리 같은 경우에는 성장론과 관련해 가지고 안철수 의원이 이야기하는 바하고 상당히 합치되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서 이념적으로 그러니까 이른바 이제 경제민주화라고 하는 그런 큰 틀에서 볼 때 좀 접점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정운찬 전 총리가 어찌됐건 그 충청권을 상징하는 인물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수도권을 넘어서 충청권으로까지 이제 안철수 바람을 불게 하겠다. 그런 이제 효과를 나름 노리는 거죠. 네. 자, 연말연시 여론조사 중에는 정말 관심 지역의 이 가상 대결 여론조사도 또 관심을 끌고 있는데, 자, 안철수 의원 지금 뭐 신당 추진을 맹렬하게 시행하고 있는데, 자, 지금의 지역구에서 나온다면 새누리당에서 나올 예정인 이준석 전 혁신위원장과의 대결에서 질 수도 있다. 네, 오차범위 내에서 지금 지고 있는데, 자, 어떻게 되는가? 이 지역구에서 국회의원 배지를 못 달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예, 그러면 이제 대권 주자 행보에 약간 지장이 있겠죠. 네. 그런데 안철수 의원이 탈당 이전하고 탈당 이후 상황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 여론조사 결과도 많이 바뀔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 하지만 이제 이준석 전 위원에게 만약에 총선에서 패한다면 대권 주자로서 상당히 이제 악영향을 받는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네. 반면에 이제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이준석 위원을 이제 전 위원을 굳이 이쪽으로 보내려고 하는 이유는 다른 유력 인물을 보내서 맞대결을 시켜서 패배하는 것보다는 이준석 전 위원 같은 약간 경량급 인사를 보내서 패배를 했을 경우에 지더라도 별로 그렇게 손상을 많이 안 입거든요. 당 네. 차원에서. 네. 그런 것을 좀 노렸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될 것 같고, 그 반면에 이제 이준석 전 위원이 안철수 의원을 이제 이기는 결과가 나온다 그러면 안철수 바람을 이제 상당히 꺼트릴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는 거죠. 네. 안철수 의원이 이제 사실은 연초에 지역에서 떡국 이렇게 돌리고 이런 행사도 하지 않았습니까? 네. 아마 본인도 그 점을 조금 의식을 해서 지역구 관리에 조금 각별한 신경을 쓰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에 지금 더민주당도 그렇고 지금 안철수 신당도 그렇고 친노 지역 그다음에 이쪽에서는 이번에 탈당한 지역에 이른바 자객 공천, 네. 표적 공천을 해서 쓰러뜨리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자 이렇게 되면 안철수 의원도 더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 이 말이죠. 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표가 그 부분은 좀 잘 접근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왜냐하면 문재인 대표가 계속 통합 얘기하면서 연대를 함께 얘기하고 있거든요. 총선에서 다 함께 연대하지 않으면 필패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선거연대를 이룰 생각이라면 안철수 신당하고 결국 선거연대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게 되면 안철수 신당 쪽으로 몸 옮긴 탈당파 의원들 지역에다가 새로운 인물을 투입하겠다. 이런 식의 발언은 사실은 연대를 해치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신중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이제 안철수 의원을 이제 설득해 나가는 과정도 나름은 좀 필요한데, 아직까지는 그거보다는 일단은 새로운 인물을 발굴해서 어찌됐건 안철수 신당을 조금 눌러보겠다. 이런 의식이 더욱더 강한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정훈 평론가였습니다.